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2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나라에 대해서 학습하실 건데요. 이번 29번째 영상에서는 수문제의 건국과 체제 정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30번째 영상에서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폭군이라는 수양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개념은 수문제의 체제 정비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까지 학습한 중국사의 주요 내용을 연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최초의 삼왕오제 시대를 거쳐 사마천의 사기에 기재된 최초의 국가인 한나라의 뒤를 이어 갑골 문자를 사용했던 상나라와 혈연적인 봉건제가 특징인 주나라가 있었고,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긴 후의 동주시대, 즉 춘추 전국시대는 춘초패와 전국지룽으로 유명한 정치적인 혼란과 분열시대였지만, 중국에서 처음으로 철기시대로 진입했고, 제저백가가 출연한 중국 고전 문화의 황금시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에서는 시황제 9년제, 화폐와 도량형 통일, 도로 정비와 법과 사상 통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뒤를 이은 한나라는 전한과 신, 후한으로 나뉘어 약 400년간 이어진다는 것과, 전한 최대 전성기인 한무제는 유교의 국교화, 비단길 개척, 통제경제정책 등 중앙집권 정책을 실시했고, 한나라는 중국 민족을 한족이라 부를 정도로 중국 문화의 기틀이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도 학습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멸망한 220년부터 589년까지 370년 동안 중국 두 번째 분열시대인 위진남북조 시대가 이어지는데, 위진남북조 시대의 정치적 편찬 내용은 세 시기로 나누어 학습하셨습니다. 후한말, 황건적의 난에 따른 혼란 속에 위, 초, 우의 삼국시대가 전개되는데, 촉이 제일 먼저 멸망하고 위의 권신 사마염이 위나라의 뒤를 이어 진나라, 즉 서진을 세우게 되고, 이 서진이 강남에 있던 오를 멸하면서 60년간의 삼국시대가 끝나게 되었고, 삼국시대를 통일한 서진 역시 50년 만에 흉노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화북지방에는 5개의 북방 유목민족에 의한 분열시대인 5호 16국 시대가 135년간 전개되었고, 흉노에 의해 멸망한 서진의 일족이 강남 세력과 연합하여 세운 동진이 화북지역과 대립하는 시기가 계속되다가, 이후에는 남북조 시대가 전개되는데, 북쪽에 있던 북조는 5호 16국의 분열을 통일한 선비족의 부귀가 한화 정책과 균전제 등을 시행하면서 번성했으나 동위, 서위, 북제, 북주로 분열되었고, 강남에 있던 남조는 송제 양진이 한족 왕조가 명멸하면서 한족 전통 문화를 170년간 이어가게 되는데, 이후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수나라 문제에 의해 589년에 남북조 시대가 통일되면서 370년간의 중국사 두 번째 분열 시대는 통일국가 수나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 시대는 구품증정법을 통해서 종전의 호족 세력이 문벌 귀족으로 새로운 사회 중심 세력이 된다는 것, 전란을 피해 내려간 한 종류의 민들에 의해 강남 개발이 시작된다는 내용을 사회경제 영상에서 알아보았고, 전란기를 배경으로 전통적인 유학이 침체되고 도교와 불교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중국의 전통 종교인 도교가 교단 조직을 갖추게 된다는 것, 후한말 전래된 불교는 위진 남북조 시대의 혼란기에 화북과 강남 지역에 모두 발달하여 당시 삼국시대인 우리나라에도 전래된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특히 북조에서는 호국 불교 성격을 띠면서 둔왕, 윈강, 룽먼석굴이 조성된다는 것과 강남 한족에 의한 귀족 문화인 육조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위진 남북조 시대의 뒤를 잇는 나라가 이번 영상에서 학습하실 수나라입니다. 그럼 수나라에 대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나라는 오랜 분열시대인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통일한 지 30년 만에 단명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수나라는 여러 정치체제 및 제도들을 정비하는데, 이 제도들은 중국의 제도와 법령을 집대성하는 당나라로 연결되어 율령체제로 완성되게 되므로 수나라는 당나라 율령체제의 기초를 마련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첫 번째 분열 시대인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와 두 번째 분열 시대인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이번 시간의 수나라의 공통점을 추론해보는 것도 중국 역사 공부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나라는 581년에 건국되어 589년에 오랜 분열시대인 위진남북조 시대를 370년 만에 통일하였고 618년에 멸망하는, 즉 건국한 지 38년, 남북조 통일한 지 30년 만에 멸망하는 나라입니다. 즉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수나라는 중국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에 비해서 관련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나라의 지속 연대가 40년이 안 되는 짧은 시기이고, 따라서 황제도 수나라를 건국한 문제와 2대 황제인 양제, 사실상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대 황제는 당나라 고조 이연에 의해 황제 자리에 올랐다가 몇 개월 후에 바로 살해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대나 국가를 공부할 때 정치와 사회, 경제, 문화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학습 방법이지만 이 수나라의 경우는 지속연대가 짧아서 수나라만의 사회와 경제, 문화 부분은 따로 학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나라 학습에서는 수문제와 양제, 두 황제에 관해서 알아보고 나머지 사회와 경제, 문화 부분은 당나라와 거의 유사하다고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나라를 건국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수나라와 당나라에 관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관롱 집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위진 남북조 영상에서 한화 정책에 대한 내용 중에 관롱 집단에 대해서 이미 학습하셨는데요. 관롱 집단은 북위의 한화 정책에 따라 한문화를 받아들인 선비족 주축 세력을 말하는데, 북위 멸망 이후에도 서위, 북주, 수나라를 이어 당나라까지 500년간 황실 및 관료 지배층으로 그 세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나라와 당나라 건국자 및 지배 세력이 선비족 북방민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호 16국이나 북위 등의 북조 왕조들은 북방유목민족에 의해 건국된 나라인 것은 잘 알고 있고, 이후 몽골의 원나라나 만주족의 청나라의 경우도 북방유목민족에 의한 왕조인 것은 알고 있지만, 수나라와 당나라가 한족이 아닌 북방민족에 의해 건국되고 지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세력이 관롱 집단입니다. 즉, 수나라와 당나라의 지배 세력은 선비족의 혈통을 가지고 한문화를 받아들인 세력이라는 것. 따라서 정복왕조인 원나라나 청나라만큼 한족에 대하여 뚜렷하게 차별하거나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엄밀히 말해서 한족은 피지배 민족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지배 세력인 관롱 집단들은 자신들끼리의 폐쇄적인 혼인관계 등을 통해서 선비족, 북방민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 따라서 이전의 진한 시대의 폐쇄적인 한족 문화와는 좀 더 다른 개방된 문화 흐름을 지닐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나라를 건국한 문제, 즉 양견은 관롱 집단에 속하는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으로서의 이름이 보육견이었는데 한화 정책에 따라 이름을 양견으로 개명하였다고 합니다. 관롱 집단에 속하였으므로 선비족들끼리 혈연적으로 뭉치는 관습에 따라 선비족의 대귀족인 독고신의 딸 독고가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인 독고가라는 후에 문헌황후가 되는데 수문제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까지 했다고 하는 대단한 여걸입니다. 당시 명문 귀족으로 큰 세력을 쥐고 있던 독고가라의 아버지 독고신은 양견의 사람됨을 보고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부하인 양충의 아들인 양견과 자신의 딸 독고가라를 결혼시키게 되는데, 당시 14세 어린 독고가라는 16살의 양견에게 자신 이외의 여자에게서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맹세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황제가 된 문제가 총애하던 호궁을 죽이기도 할 정도로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인데도 평소 근검절약하고 겸손한 태도를 지니면서도 자신의 친척들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 황후로서 공정하고 올바른 처신으로 칭송받았고, 문제에게도 아내로서 극진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녀의 정치적 조언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문헌 황후를 어려워했다고 하여 궁중 안에 두 사람의 황제가 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양견이 자신의 큰딸 예화를 남북조시대 북조의 황태자인 우문윤에게 시집 보내면서 권력을 잡게 되었고, 우문윤이 황제가 되자 장인으로서 양견의 권력은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 외손잡버린 정제가 7살에 즉위하자 섭장으로 모든 실권을 장악했다가 정제로부터 황제위를 선양받아 수나라를 건국하고 대응, 즉 장안에 도읍하게 됩니다. 흔히 수문제가 외손자 정제의 섭정이었다가 외손자를 내쫓고 황제가 된 점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정제는 양견의 친외손자가 아니라 선제의 다른 황후인 천대황후 주씨의 소생입니다. 친외손자가 아니긴 하지만 수문제에게 양유한 9살의 어린 정제는 수문제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건국 후 그는 남조에 대한 통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는데, 당시 남조의 마지막 국가인 진나라 황제 진숙보가 사치와 방종 등으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진 것을 기회로 진나라를 공격했고, 589년 남조의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시키게 됩니다. 즉, 수문제는 220년의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를 몰아내고 로항에 도읍하여 나라 이름을 위라고 칭하면서부터 시작된 삼국시대 이후 370년 동안 위진남북조시대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분열된 중국을 589년에 재통일하게 됩니다. 통일을 달성한 문제는 황제 본인이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함은 물론 세왕조 건국자들이 흔히 하는 백성들에 대한 세금 완화를 시행하면서 대운하 공사도 중지시켜 긴 전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백성들의 민생을 돌보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로 관중지방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콩껍질과 쌀겨로 만든 떡을 진상하자 그것을 본 문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정치를 잘못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반찬 가지수를 줄이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하고, 황제 본인이 병에 걸렸는데도 처방할 약을 궁중 안에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근검절약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여러 관제 및 법률도 정비하여 583년 개황 3년에 개황률과 개황령이라 부르는 법령을 정비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 당나라에서 율령체제를 완성하는 기초가 되게 됩니다. 또한 그의 업적으로 알아둘 중요한 내용은 관리채용제도로 과거제를 중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했고, 가장 이상적인 통치제도로 당나라에서 완성될 균전제와 조용조, 부병제 등을 정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과목별 선거라는 의미의 과거라는 이름 자체는 후대 송나라 때 사용되게 되는데, 선거제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는 587년 수문제 때 처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종전에 실시하던 구품중정제라는 추천을 통한 관리 임용 제도를 폐지하고 시험을 통한 관리 채용 제도로 과거 출신자들을 기용하여 관롱 집단 등의 문벌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집권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미 학습하신 것처럼 위진남북조시대의 관리 선발은 시험을 보는 제도가 아닌 추천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구품중정제였습니다. 이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이전 한나라 시대의 중심 세력인 호족 세력이 중앙으로 대거 진출하여 대대로 권력을 유지하는 문벌 귀족으로 자리잡게 되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처음 등장한 이 문벌 귀족은 수나라를 거쳐 당나라 후반까지 사회 중심 세력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과거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광종이 호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서도 관리 채용 방법으로 오랜 기간 실시되는 이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때가 바로 수문제 때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이후 수양제는 즉위하면서 진사과를 실시하여 출신 가문과 관계없이 관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문제가 실시했던 균전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균전제는 이미 북위의 문제의 한화정책에서 학습하신 내용인데요. 5호 16국을 통일하고 화북의 통일왕조가 된 선비족의 북위는 점차 유목민의 생활방식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선진적인 한족의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한화정책을 추진했고, 로양천도와 황실의 성씨도 탁발시에서 한자식으로 원씨로 고치고, 선비족과 한족의 혼인장려, 유목민족의 복장과 언어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균전제는 한화정책의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한화정책을 표방한 효문제가 복록제, 삼장제와 더불어 시행했던 대표적인 제도 개편의 내용이었습니다.
균전제는 백성들에 대한 호구 조사를 통해 세금 징수를 확실하게 하는 삼장제라는 인부 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토지 제도인데, 균전제를 가장 쉽게 설명하면 농민들에게 고르게 토지를 지급하고자 하는 토지 제도로, 15세 이상의 남녀에게 토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70세가 되면 반납하게 하는 제도로, 귀족들의 대토지 겸병을 억제하여 국가 재정 수입의 근원인 경작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한 토지 제도입니다. 즉, 균전제는 오랜 전란으로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농민들이 몰락하면서 국가 재정 수입까지 줄어들게 되자 국가가 몰락 농민들에게 농경지를 나누어 주어 농민들의 농업 생산력을 높여서 국가 수입 증대를 시도하는 토지 제도로 485년에 북위효 문제가 시작하였고, 북주를 거쳐 이번 시간인 수나라 문제도 채택하고, 다음에 당나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8세기 중엽반사의 난을 계기로 붕괴되는데, 그 내용은 당나라에서 다시 학습하시겠습니다. 토지 제도인 균전제와 아울러 조세제도로 조용조 제도를 정비하고, 서위에서 시작된 군사병역 제도인 부병제도 실시하는데, 이 조용조와 부병제는 당나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당나라로 미루는 이유는 사실상 이 제도를 완성하는 것이 당나라이고, 조용조와 부병제에 대한 수나라와 당나라 제도상의 차이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로 건국된 국가의 체제 정비에 힘쓰고 백성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도하는 등 중국사에서 훌륭한 군주로서 평가받는 수문제는 말년에 가서 법령을 무시하고 형벌을 남용하면서 화려한 궁궐을 짓게 하는 등 실정을 일삼다가 장남인 황태자를 피하고 둘째 아들 양광을 새 황태자로 책봉하게 되면서 후계자 문제로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황태자가 된 아들 양광이 아버지의 후궁 선화부인 진씨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화부인 진씨는 남조 진나라 선제의 딸로 외모가 뛰어난 공주였는데, 남조 진나라가 수나라에 멸망하자 13살의 나이로 수나라에 끌려오게 되었는데, 뛰어난 아름다움으로 수문제의 후비가 됩니다. 당시 수문제는 이미 나이가 들고 병이 깊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황태자 양광에게 일임하고 있었는데, 수문제를 간호하고 있던 선화부인을 오래전부터 맘에 두고 있던 황태자가 그녀를 범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분노한 수문제가 황태자 폐위를 시도하다가 아들에게 피살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나라를 건국한 문제는 6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화에는 반란을 일으킨 아들 양광에게 인수궁이 포위당하자 문제는 문헌황후의 주장으로 황태자를 양용에서 양광으로 바꾼 것을 후회하면서 내가 황후의 말을 들은 것이 큰 실책이었다고 말했다고 하고, 만약 황후가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런 처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수문제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0번째 영상에서는 수양제와 수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